자, 이번 주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죠. 자, 가역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도 말했죠. 가역적으로 1전자 반응. 그렇죠? 1전자 반응.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교환하는 반응. 그렇죠? 반응에서 산화계와 환원계에 대해 CV를 측정하면 이런 곡선, 전류 곡선, 이런 곡선을 얻는다. 그렇죠? 전위를 플러스에서 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그렇죠? 전위의 주사, 스캐닝,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얻어진 곡선을 순환 전류 전위 곡선, 그래서 사이클릭, 볼타모그램,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전위 곡선은 전위를 가로축, 전류를 세로축해서 오른쪽이 플러스, 위쪽이 산화 전류, 그렇죠? 산화가 돼서 나온 산화 전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FeCN6 3-와 FeCN6 4-, 그죠? 요게 뭐예요? 여기 환원폼이죠? 환원체. 요게 산화체죠? 얘가 전자를 잃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지금 산화와 환원계, 요 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거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의 이 곡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볼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같이 한번 한번 봐요. 자, 전극의 전위를 이제 플러스 방향, 있죠?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주사를 해나가면, 그렇죠? 일정한 전위로부터 FeCN6 4-가 전극으로 전자를 건네준다. 그렇죠? 전위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전자를 뺏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전위가 마이너스면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 FeCN6 4- 여기서 이 전극이 전자를 하나 뺏어가요. 전극으로 전자를 건네주는 산화 반응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위가 플러스이면 전극으로 요 물질에서 전자 하나를 이쪽 전극으로 뺏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이렇게 생겨요. 산화 반응. 그래서 산화 반응에 의해서 산화 반응에 의한 이렇게 전류가 쭉 생성이 된다. 이해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일단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고, 그냥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전극에다가 플러스만 가해 준 거예요. 플러스 방향. 전위를 플러스로 한 거. 전위를 플러스. 그렇죠? 전위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환원체에서 전극으로 전자를 뺏어가. 그렇죠? 뺏어가. 플러스일 때. 그래서 산화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산화 전류, 어너드 커런트. 그리고 그래서 산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면, 여기 계면에 FeCN6-는 줄어들겠죠? 당연하죠? 산화 반응이니까 FeCN6-가 전자를 내놓고 FeCN6-3- 플러스 전자 하나를 딱 내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 반응이 계속 진행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농도가 내려가고 전류는 피크를 통과한 뒤, 그러니까 피크를 탁 통과한 뒤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의 일정한 값으로 또 안정성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일단 여기 산화전류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해석으로 했죠?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고 다시 할 게 아니네. 그래서 플러스 전위를 가해주면 그죠? 그 전극으로부터 요 환원체로부터 전극까지 전자를 뺏어서 이렇게 산화됐을 때의 전류가 흐른다. 전류. 여기서 전자 하나를 빼는 게 산화잖아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잖아요. 그렇죠? 산화 전류가 흐른다. 흘려서 여기서는 FeCN6포- 전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쭉 전류가 이렇게 감소하고 어떤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도달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얘기했죠? 하고, 자, 그래서 계면에서 요게, 죠? 이거 계속 그래야겠어. 계속. 전국 이거 요 계면에서, FeCN 자, 6포 마이너스가 소모되면 자, FeCN 63 마이너스 요게 생성이 되죠.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끊겼죠? 그래서 요가 소모됨에 따라서 요게 많이 생기죠. 여기. 그죠? 요게 이제 산화 전류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산화 반응. 요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전위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요게 쌓인 것 중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요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농도가 많죠. 그럼 여기를 전위를 마이너스로 바꿔요. 마이너스 바꾼다는 게 뭐예요? 전자를 전자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가 전자를 받아.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가역 반응입니다. 내가 알지? 너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환원 전류가 이렇게 생긴다. 환원 반응에서의 환원 전류. 그렇죠? 그래서 이 환원 전류에서도 산화 전류 이 피크처럼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나타나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원 전류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산화 피크 여기 산화 피크와 요 환원 피크 환원 피크의 잠깐만 요 산화 피크와 요 환원 피크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요 전이 잠깐만 어디쯤이냐? 산화 피크와 중간점에 하는 전이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건가? 그죠?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요 정도? 그죠? 산화 피크와 환원 피크의 중간. 내가 지금 자가 없어가지고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가 될 거네. 아마 플러스 한 0.3 정도? 그죠? 요가 FE 요거와 요 산화와 환원계의 겉보기 전이다. 겉보기 전이. 겉보기 전이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좀 배웠죠? 겉보기 전이. 생각나요? 생각나요? 겉보기 전이 생각나요? 자, 그럴 줄 알고 자, 다음 장에 복습. 복습을 한번 또 해봐야죠. 또 복습. 자, 우리 그때 표준 전극 전위를 막 측정하다가 그 표준 전극 전위는 그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 그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측정한 표준 전위가 그 표준 전위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 봅시다.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화되어 있는 전극과 전해액을 사용하고 용질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이상 상태의 조건이었을 때가 표준 전극 전인데, 그쵸? 표준 전극 전인데 실제적으로는 자, 전극과 전해액에서 각각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물질 간, 용질 간에 입자 간에 인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이나 또 반발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력이나 반발력. 그렇죠? 이런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하는 이론값인 표준 전극 전위를 측정값과 다르다. 그래서 가까운 조건으로, 이제 표준 전극 전위에 가까운 조건으로 측정을 했을 때 얻어진 평형 전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 배웠던 이 제로, 표준 환원 전극이 아니라 이 제로 다시 요 곱보기 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기 화학 반응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전해질로 이렇게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겉보기 전위라고 그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배운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차근차근 매일매일 한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부담은 안 될 거예요, 아마요. 근데 아마 그래도 이제 공부 좀 별로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은 이제 시험 본다고 하면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서 혹시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네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네, 알죠? 아직 뭐 기말고사가 어떻게 이제 뭐 대면 시험이다, 비대면 시험이다, 아직 어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죠? 내가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한 학생들만 점수 잘 맞게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CV 측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봅시다. 다양한 정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 위주긴 하지만은, 그죠? 해봅시다. 자, 교재에 좀 나온 내용들이에요. 다 보면 봅시다. 자, CV에 의해 측정된 이 곡선, 그죠? 사이클로볼타모그램. 요 극성은 전기 분해되는 반응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는 산화전류, 환원자료가 이 반응의 속도나, 그렇죠? 그리고 산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요 전류 차이도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분자 한 개에서 교환되는 전자의 수, 분자 한 개, 여기 분자 한 개에서 교환되는 전자의 수, 그리고 전극과 전자를 교환하는 속도, 전극이 있으면, 그렇죠? 전극과 전자를 교환하는 속도, 그리고 분자가 확산되는 정도,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산화체가 이렇게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질이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확산 개수, 이 분자대가 확산되는 정도를 확산 개수가 대변하잖아요. 배웠잖아요. 픽스 로우, 그렇죠? 여기 뭐 y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농도차,
요건 거리, 이동 거리, 그리고 확산 개수, 유속, 그쵸? 여기에 플럭스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몰은, 그쵸? 면적당 시간, 이렇게 플럭스 개념, 겠죠? 근데 여기 확산 개수. 등이 전류 전위 곡선의 형태를 크게 좌우한다. 그죠? 분자계에 대한 전자의 수, 그다음에 전극, 여기 전자의 수에 따라 이제 전류가 달라지는 거고, 전극과 전자를 교환하는 속도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지고, 그리고 분자가 확산되는 정도에 따라서 또 전류가 달라지고. 우리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여기 앞부터, 그죠? 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분해 반응은 자, 물질 수송과 자, 전자 교환 반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그리고 이때 소모되는 전류의 크기는 자, 속도 결정 단계에 있는 반응의 속도로 정해진다.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자, 전기 분해 반응은 물질의 소송과, 그죠? 여기 전극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몇 번 했으니까 좀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계면에서 여기서 전자 교환, 그죠? 교환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질 수송이 일어난다. 물질 수송. 그러면 물질 수송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자 교환 반응도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이때 소모되는 전류의 크기는 이제 속도 결정 단계에 있는 반응의 속도로 자, 정해진다. 요걸 뭐라고 했죠? 한국말로 율속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rate. 속도. 여기서 속도를 자, determining 결정하는 단계다. rate이 속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제 이거 이해 가죠? 응,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우리 이제 전류 전위 곡선에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 요 사이클로볼타모그램도 여기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야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전자 교환이 빠를 때, 자, 여기서 이제 뭐 전극이 있는데, 여기서 계면에서 이렇게 전자 교환이 빨라요. 빠르면 자, 빠를 때 전류와 전위 곡선으로부터 주로 물질 수송의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빠르다. 자, 잠깐만.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여기 생기려고 하면 여기 전기 이중층에서의 자, 여기 전자 교환, 그러니까 화학 반응과, 그렇죠? 반응과, 그리고 여기나 물질 수송, 이 두 가지 스텝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 이동보다 빠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전체 속도에는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여기 물질의 수송의 속도가 율속이겠죠? 율속. 자, 계속 반복합니다. Rate determining step이다. 그렇죠? 속도 결정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자, 고정을 해 놓는 거예요. 고정을 하면 어떤 파라미터 요거에 의해서 야, 이 계면에서의 그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렇죠? 이 물질 수송의 속도가 자, 좀 낮다, 그렇잖아요. 요런 시스템을 짜 가지고 전류를 측정을 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사이클로볼타모그램을 측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 측정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어떤 식이나 값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유도를 해가지고 요거를 정보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 교환이 늦을 때, 그러면 요게
요 전자교환, 전기 이중충에 나는 전자교환이 여기가 율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할 때는 요 자체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자, 전자 교환이 빠를 때 그리고 전자 교환이 늦을 때 1번 전자 교환이 빠를 때 그리고 2번 전자 교환이 늦을 때 요 늦을 때 이 두 경우를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클릭 볼타모그램 전류 전이 곡선으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이해하겠죠? 자, 진도 천천히 나가는 건지 빠르게 나가는지 내가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이거 10장까지 끝내야죠. 그래도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자 이동이 빠를 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이해가 더 쉽겠죠? 자, 전자 이동이 만약에 빠르다고 하면 자, 그러니까 자, 이거 공부할 때도 맨날 그려봐요. 자, 여기 전극인데 여기 계면에서 전자의 이동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전극의 표면에서는 항상 여기서는 전기화학적 평형이 성립되겠죠. 즉 빠르니까 그렇죠? 때문에 전위 주사에 따른 산화체와 환원체의 농도비는 네른스트식에 맞는 값이 된다. 야, 네른스트식 오랜만에 나왔다. 아니, 오랜만에 나왔나? 이게 나는 오랜만에 나온 거지,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죠, 그렇죠? 여기 평형 상태지만 농도가 다를 때 네른스트식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안 나왔고 저번에 한번 나왔구나.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계속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계속 복습을 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맨날 복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도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복습을 해요. 계속 그처럼 복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복습을 이렇게 나같이 좀 해야 돼요. 자, 산화체를 이거라고 하고 여기 환원체를 이렇게 하면 자, 전위는 표준 전극 전위에 플러스 NF분의 RT. 그래서 ln 여기가 환원체분의 산화체 농도. 이렇게 여기에 네른스트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AR 쓰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요 식에 맞는다는 거죠. 만약에 전자 이동이 빠르다고 하면 즉 전기화학적 평형 전기화학적 평형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요런 계에서는 자, 가역적이고 사역적인 산화환원계에서 이런 계를 이제 가역적인 산화환원계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가역적인 계에서는 전위의 주사 속도를 빠르게 바꾸어도 전류가 피크를 나타내는 전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 여기서 전자 이동이 막 빠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전기 화학 반응이 평형으로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전위를 막 가해도 여기가 굉장히 빠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빠르니까 그만큼 주사 속도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도 전류가 피크잖아요. 산화전류 피크를 나타내는 전위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기 항상 평형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평형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 이동이 빠르다는 것은 여기 그 계면에서의 그 전기 화학적 평형 이런 거 평형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자를 이렇게 얻는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요 반응이 평형을 이룬 거예요. 요 평형 상태. 그래서 이렇게 요 상태에서 어떤 주사 속도 조금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이 전류의 피크가 나타내는 어떤 전위값이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평형 상태로 도달했기 때문에 좀 이해하겠죠? 자, 좀 시간이 좀 돼서 우리는 자 요번 주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번 주 고생했고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좀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네, 해서 좀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면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